자, 용익물권의 마지막 주제인 전세권 만나보시겠습니다. 6장이고요. 교재는 160쪽 되겠습니다. 전세라고 그러죠. 전세권. 세를 넣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로 나눠지죠. 그죠? 세를 둘로 나눕니다. 세를 준다 할 때 전세가 있고요. 월세가 있어요. 월세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거를? 임대차. 이게 임대차예요. 임대차 계약이 바로 월세입니다. 차임은요. 이거는 매달 받는 거죠? 예, 월세를 차임이라고 그러죠. 이걸 차임을 받는다. 차임. 달달이 받는 거. 차임 100만 원, 50만 원. 전세는 달달이 받아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로 1억을 받는다. 1억 5천을 받는다. 이게 전세입니다. 그죠? 다시 전세는 둘로 나눠져요. 전세금 1억을 준다. 이때 전세는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차인 계약법 있죠? 계약법에 나오는 임대차가 이거예요.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는?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대항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바뀐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채권이니까. 그런데 이 전세는 둘로 나눠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거. 뭐가 되어 있는 거? 설정 등기가 된 게 있고요. 미등기 전세가 있어요. 미등기. 둘로 나눠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거하고 또 하나는 뭐 하고요? 미등기 전세하고 둘로 나눠져요. 둘 다 1억을 일시불로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전세 1억 주고 집을 얻었어요.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 계약이라고 돼 있어. 전세 계약. 그런데 등기는 안 돼 있어. 뭡니까 이게? 등기 안 됐죠? 미등기 전세 이게요. 대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요. 전입신고하고 뭐 받는 거?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받지요. 이게 미등기 전세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말만 전세 계약이지 완전 다른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택임대차에 적용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전세가 미등기 전세예요. 근데 전세권으로 뭐가 된 거? 등기가 된 거. 그죠? 이거는 물권입니다.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물권입니다. 이건 물권. 그래서 이거를 물권적 전세고 그래요. 물권적 전세. 이거는요. 채권이에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채권이죠. 그래도 이거는 채권적 전세 그래요. 채권적 전세. 등기했으니까 이건 무슨 전세? 물권적 전세. 이거는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적 전세.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격이. 이거는 그럼 뭐의 규제를 받을까요? 민법의 규제를 받아요. 이거는 민법의 규제를 받고 이거는 뭐의 규제를 받아요?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단기가요. 이거는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 보장되죠? 2년 보장. 이거는요. 최단기가 1년이에요. 최단기가 1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거 같이 동일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데는 어디예요? 위에 거. 전세권이라는 물권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판,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2번. 전세권 성립 보겠습니다. 전세권 성립. 이 전세권은 남의 집을 전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집을 전세로 사는 게 전세권입니다. 이때 전세권 얻으려면 그냥 얻어요? 전세금 주고 얻어요? 전세금을 주고 세를 얻지요? 예.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 합니다. 주고받기를 해요.
우리 전세 얻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 세 얻는 사람. 세 주는 주인을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주인입니다. 주인이 설정자고 세 얻는 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때 주인은 집을 사용하라고 줍니다. 뭘 사용하라고요? 집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는 거고, 여기는 뭐를 주는 거예요?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을. 이래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오. 계약 기간 동안. 그럼 이 전세권은 저절로 얻어요? 설정 계약을 해야 돼? 똑같이요. 마찬가지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처럼 무슨 계약해야 돼요?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해야죠. 계약. 법률행위 해야 돼요. 법률행위. 그 다음 계약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이거. 전세권이라고 등기 떠야 됩니다. 그죠? 등기부에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전세권이라고 등기부에 나와야 그게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되면 미등기 전세. 완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번지수가. 그 다음 전세금도 등기해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전세금.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등기부에. 전세금 1억, 전세금 9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전세권 성립한 거예요. 기간 이런 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은? 1억. 반드시 넣어야 돼요. 전세금 1억. 이거는 표시가 돼요. 전세권하고. 그러면 이 전세 세입자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전세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쓰는 거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집 빼주고요. 집 빼주고 전세금 빼가고 나가는 거죠. 자, 이때 주인이 바뀌어도요. 주인이 집을 팔죠. 그대로 해야 집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면 새 주인 들어오죠. 새 주인한테도 계속 사용해요. 뭐 돼요? 할 수 있죠. 이게 뭐래요? 물권이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전세권 성립. 보라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의 전세권 성립. 1번 설정계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 등기. 이게 있어야 되죠? 등기의 별표. 이때 전세권을 상속받을 때요. 뭐 받을 때요? 상속을 받을 때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왜?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을이 죽어버렸어요. 세입자가 죽어버리면 이 전세권을 누가 물려받아요? 상속인이 물려받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자식한테 넘어가요. 이게. 두 번째 전세금. 1번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별표. 그래서 전세금은 필수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전세권 안 생깁니다. 전세금이. 두 번째, 기존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꿔준 돈, 받을 돈 있죠? 얘가 받을 돈 있어. 받을 돈 1억을 뭘로 해도 돼요? 전세금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가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대체하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받을 돈 있죠? 받을 돈 1억을 뭘로? 전세금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물의 인도의 동그라미.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거주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거주 안 해도 뭐만 돼 있으면? 등기가 요건이에요. 등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거기다 써보세요. 부산에 일본인이 전세권 얻어놨다. 부산에 누가요? 일본 사람이 전세권 얻어놨다. 그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지진 나면 오려고요. 그럼 집은 사람 사는 집이에요? 빈 집이에요? 빈 집이지만 전세권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그래서 전세권은 인도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됐나요? 예. 그 다음 3번 존속기간. 쌍괄호 3번의 존속기간. 1번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했을 때요?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몇 년이에요? 1년으로 본다. 옆에다 최단기간 1년이에요. 최단기간이 몇 년? 1년으로 돼요. 1년으로. 두 번째, 기간을 등기하지 않으면 뭘로 돼요? 정함이 없는 거로 다루고. 세 번째, 법정갱신 발표.
계약 끝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주인이 말을 하는 거야? 아무 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죠? 기간 만료 얼마 전에요?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거기 동그라미요. 6개월에서 얼마 전?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 통지가 없다는 건 연락이 없는 거죠?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돼요? 전세금의 삼각형. 전과 동일해요. 전과 동일한 거로 연장되죠? 단 존속기간은 삼각형이요. 존속기간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그럼 전세금은 얼마로 되고요? 1억 똑같이 되죠? 기간은 1년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전과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전세금과 기간은 전세금과 기간은 전과 동일한 거로 본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그렇게 내, 그렇게. 써보세요. 뭐라고요? 전세금과 기간은 전세금과 기간은 전과 동일한 거로 본다. 그러면 X예요. 왜 X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만기 없는 거예요. 만기를 안 정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우측에. 우측에 맨 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만기 없는 거죠? 언제 만기 없는 걸로 됩니까? 언제 만기 없는 걸로 돼요? 법정갱신되면. 뭐가 되면? 법정갱신이 된 때는 만기 없는 걸로 되죠? 그러면 각 당사자가 별표. 각 당사자면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느냐면 소멸통고할 수 있어요. 소멸통고의 삼각형. 끝내는 거. 끝내자. 끝내자를 뭐라고 그래요? 소멸통고죠. 소멸통고. 해지라고 안 해요. 여기서는. 임대차에서는 해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소멸통고라고 그래요. 소멸통고할 수 있죠. 효력은 몇 달 뒤에 생겨요? 6개월 뒤에 발생해요. 6개월 뒤에. 그럼 1월 달에 하면 언제요? 7월 달에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 밑에 보세요. 주임법에서는 누구만 해지가 가능해요? 임차인만 삼각형. 누구만? 세입자만 해지가 가능해요. 효력은 몇 달 뒤에 생겨요? 3개월 뒤에 발생해요. 그래서 전세권하고 틀려. 전세권에서는 몇 달 뒤에 끝나요? 6개월 뒤에 끝나죠? 누가 소멸통고하고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둘 다 할 수 있어. 주인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세입자만 해요. 세입자만. 거기다 쓰세요. 그럼 누구는 해지를 못해요? 주인은 해지 못함. 쓰세요. 주인은 2년 동안 해지 못함. 그래 주임법하고 이 전세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차이를 빨리요. 그 다음 당사자.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두 사람 있죠? 예, 됐습니다. 다음 전세권의 효력. 1. 부동산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동그라미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소유자가 변동해도 주인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도. 주인 바뀌죠 이렇게요. 바뀌어도 쫓겨나요?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있는 목적물을 제3자가 뭐한 경우? 인수한 경우 전세권자는 새 주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전세 끼고 인수한 거예요. 제3자가 뭐 끼고 인수한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전세 끼고. 전세 끼고 인수함. 뭐 끼고? 전세 1억을 끼고 인수한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누구한테요? 새 주인에게. 새 주인이면 신소유자죠? 쓰세요. 신소유자.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이라서 그래요. 이때 두 번째,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소유권과 일체로 뭐도 이전할까요?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하죠? 전세금을 원래는 누가 내줘야 돼요? 누구요? 설정자. 설정자가 1억을 빼줘야죠? 왜? 이분이 1억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 목적물을 지불이요.
목적물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매각을 했어? 매각을 했죠. 그러면 주인이 새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전세금 1억은 누가 빼주는 거예요? 설정자인 원주인이 빼줘요? 새 주인이 빼줘요? 별표 시험 잘 나와요.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요?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주인으로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이분 계약서에는 누가 주인으로 돼 있어? 설정자 이분이 돼 있죠. 그래도 얘한테 받는 거예요, 전세금을. 계약서 새로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계약서 안 써도 이분한테 받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괄호 2번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증감 동그라미요. 볼까요? 전세 금액이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밑줄이요.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무슨 말이에요? 전세값이 엄청 올랐을 때. 전세값이 엄청 올랐을 때. 주변 전세가가 그대로예요? 올랐어요? 그럼 상당하지 않죠? 뭐하고 비교해서? 계약 당시와 비교해서 상당하지 않죠? 그럼 당사자는 전세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증감 동그라미야. 증액, 감은요. 감액,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번 보세요. 증액 청구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요? 5%까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요? 5%죠. 그럼 1억이면 얼마? 500만 원. 1억이면 500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전세금 뭐라고 그래요? 증감 청구권이에요. 전세금 뭐라고 그래요? 증감 청구권이 인정돼요. 그럼 이쪽에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500 올립시다 그러면 올려주나요? 세입자가? 안 올려주죠. 그죠? 왜요? 계약을 1억으로 했는데 왜 올려? 그죠? 법에는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거 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올리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 왜? 주변에 전세가가 확 오르니까. 그럼 이분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 왜요? 1억인데 왜 갑자기 500을 더 받아요? 그럼 이거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소송하셔야 돼요. 소송. 그죠? 소송 좋아하지 마세요. 저 어디 수험생 갔더니 2평 때문에 소송했대. 2평 때문에. 2평 때문에. 그래 변호사비 까고 경비 까고 왔다 갔다 1년 하죠? 1년 하세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가요. 그럼 3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공부는요? 다 내팽개친 거지. 몇 평 때문에? 2평 때문에. 예,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하신 거죠. 그죠? 감정 싸움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감정 싸움을. 이성을 버리고. 그죠? 예. 이겼어요. 그죠? 시간은 몇 년이 흘렀고요? 3년 반이 흘렀어. 자기 일 다 내팽개치고. 일이 안 되거든요, 사실. 감정 때문에. 안 하는 게 합리적이죠, 안 하는 게. 그럼 이 5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줘. 받으려면 소송하셔야 돼, 소송. 변호사 사죠? 법원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냥 안 받는 거야. 그래, 이거 안 받는 거야. 그냥 안 올리는 거예요, 주인이. 법적으로는 몇 프로까지요? 5%를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증액을.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써요. 왜요? 소송해야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다음 3번 전세권도 상린권이 준용됩니다. 준용되죠? 쓰세요. 저 지상권과 동일해요. 뭐하고 동일해요? 지상권과 동일. 그 다음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보세요. 전세권자가 세입자죠. 설정자의 뭘 얻어서요?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거기 밑줄이요. 그 다음에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누구로부터 매수했어요? 설정자. 거기다 쓰세요. 싱크대를 주인 거 샀어. 누구 거 샀어요? 주인 거 샀죠. 그러면 기간 종료 시에 기간 만료됐죠. 그럼 그 싱크대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주인 보고 사라고 인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누구한테 산 거니까? 주인한테 인수한 거니까. 이거 매수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있습니다. 다음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별표.
1번의 별표 1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뭘 하셔야 돼요? 목적물의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지관리할 의무에 밑줄이요. 이 건물 유지관리를 누가 하라는 거죠? 전세권자. 세워둔 사람 자기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누가 유지관리해야 돼요? 유지관리를? 전세권자가. 그래 거기다 써보세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유지관리를 해요? 유지관리 의무. 거기 써보세요. 유지관리 의무가 달라져요. 전세에서는 임대차에서는 각각 달라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유지관리해요? 목적물을? 건물이죠. 전세어들은 목적물입니다. 목이라는 건 목적물의 유지관리 의무를 누가 부담해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요. 전세권자 스스로. 임대차에서는 주인이요. 임대인 부담해요. 임대인. 그럼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하니까 자기가 뭐한 거? 전세권자가 자기가 뭐한 거? 고친 거. 건물 수선 비용은. 건물 무슨 비용? 주인한테 달라고 할까요? 못 할까요? 수선 비용을 달라고 못 한다. 요구해요? 요구 못 해요? 청구 못 한다 이거죠. 청구해요? 못 해요? 왜요? 자기가 부담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선 비용을. 수선 비용 청구 못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필요비 청구를 못 한다고 그래요. 뭐를 못 한다고 그래요? 필요비를 청구 못 합니다. 왜? 네가 부담하는 거야, 네가. 수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임대차에서는 누가 부담해요? 주인이 부담해요, 주인이. 그리고 이거 틀려, 이쪽하고 완전히. 나중에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유치권 가서 볼게요. 유치권. 자, 이제 용의물권까지 왔어요. 마지막이죠? 물권법 마지막이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죠? 저당권인데 질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유치권하고 어디만요? 저당권만. 먼저 유치권 보겠습니다. 유치권. 자, 서론 먼저 볼까요? 갑소유 건물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 을이 공사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해준 건물이죠. 공사를 해준 위에다 건물이 빠져 있어요. 공사해준 뭐를? 건물. 해준 위에다 건물. 뭐를 장악하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해서 미수금 채권을 받아내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얘가 건물주죠. 건물주. 공사를 했는데 대금 결제를 안 해요. 연말인데도. 그럼 미수금 채권이 있죠? 받을 돈이 있어. 미수금 채권. 누가 받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난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안 줘. 나는 바닥 공사했는데 안 줘. 나는 전기 공사했는데 안 줘. 주인이. 그죠? 다 뭐야 이게요? 미수금 채권이 있죠. 채권. 그럼 이 채권자 업자들이 돈 받으려고 뭐를 장악하는 거? 건물을요. 뭐를 장악하는 거? 건물의 점유죠. 점유를 장악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다 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죠.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채권.
자, 우리 책에는 이게 갑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을로 돼 있네요. 자, 이때 건축주가 있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칩니다. 이분한테서 이 건축주한테서 도급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해요? 도급 계약을 해요. 도급 계약. 그래서 을이 도급을 따내죠. 따내고 자기가 공사를 해요. 딴 사람한테 하청을 줘요. 자기가 공사하면 자기가 돈 받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공사를 직접 하면 자기가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그 돈 받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큰 건물 같은 거는 자기가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이걸? 하청을 줘요, 하청을. 여길 원청, 여기 하청. 하도급이라고 하죠, 하도급. 도급, 이건 뭐라고 그래요? 하도급, 이건 도급 계약, 원청 계약. 이거는 하도급 계약, 하청 계약. 그럼 도급을 따낸 건 누가 따낸 거예요? 도급을 누가 따낸 거예요? 을이 따낸 거예요, 을이. 이거 따내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죠? 물론 여기도 영업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도급 계약을 을이 따냈다. 도급 이걸 따냈다. 경쟁 입찰을 하든 뭐하든 따냈다. 그리고 공사는 일로 줍니다. 그럼 대기업에 가면 제 친구 그러더라고요. LG건설에 있는 제 친구가 임원인데, 야, 대기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파트 줘도 자기네 본사에는 사반자로 없다고요. 왜 사반자로 없어요? 다 하청줘요, 다 하청줘. 그죠? 공사는 여기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관리만 하고 입찰만 따내는 거죠. 공사는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하고 계세요? 하청업자가 여기. 거기 써볼게요. 책에 써 있어요, 그죠? 하청업자가 실제 뭐를 해요, 실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금 결제는 어떻게 받아요? 건축주가 돈을 내려주죠.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을한테 줘요? 하청업자한테 줘요? 을한테 줘요, 을한테. 일로 주는 거예요. 일로 돈을 내려주죠. 이렇게 10억을 줍니다. 공사하느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이 10억 받았죠? 그럼 일로 결제해주면 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안 주는 거죠, 여기서.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입금 받았죠? 입금해서 받았는데, 돈을 일로 줘, 안 줘? 안 주는 거죠. 일로 안 주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돈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수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수금이. 여기서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유치원을 줬는데, 저희가 건축주예요. 예, 공사 대금을 이쪽하고 이렇게 줬어요. 20억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급한 돈을 다른 데로 다 돌렸어요. 계약금만 이분들한테 줬어, 계약금만. 전기공사, 그 다음에 바닥공사, 인테리어공사, 마감공사. 이분들한테요. 여기 업자들 많죠? 업자들 엄청 많으십니다. 그분들한테 계약금 쪽으로 얼마만 주고 나머지 돈은요, 다 이쪽에서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돈이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여기서는요, 못 받은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돈 거의 못 받았어요. 공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이제 공사 막아버리죠. 이분들이 막아요, 이분들이. 돈을 어떻게 할 때까지요? 다 가져올 때까지는 공사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분들이 막아요, 이분들이. 이때 돈을 계속 안 주니까 이제 열이 더 받았어. 명절이 다 왔는데요. 그죠? 돈을 안 줘. 이분들이 정말 이제 화가 났어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치원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차 한 40대가 들어왔어요. 농성하는 거예요, 이제 농성하는 거예요. 우리 개원할 때 다 됐는데, 입학식 다 됐는데. 입학 날짜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막고 계신 거예요. 공사비 달라고.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무슨 소리예요? 다 줬는데요. 다 줬는데 누가 안 주는 건데? 을이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이 미수금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 실제적인 채무자. 얘가 채무자입니다. 얘는요, 제3자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제3자가 주인이고요. 얘가 채무자예요, 얘가. 그럼 채권이죠. 채권이죠.
이걸 변제해달라. 채권을 변제해달라라고 요구해야 되죠. 이 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요? 갑한테요? 을한테 해야 되죠. 뭐 해달라고요? 돈 달라고죠. 돈 달라고 요구하고 소리치는 거는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왜? 얘가 채무자가 미수금을 갚아줘야 될 사람이니까요. 이때 이분들이 누구한테 와서요? 건축주인 저희한테 와가지고 돈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서는?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저 제3자는. 따라서 이 채권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채무자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제3자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안 주면 이분들은 돈을 딴 데 썼어. 딴 데.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딴 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백억이. 공사를 몇 개 하는데 10개를 하는데 딴 데 돈 다 널려놓은 거죠. 회수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고 거기다 막 박아놓은 거죠. 돈 못 준답니다. 못 준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요.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싸우세요. 왜? 이분들은요. 생계가 걸려있는데. 다 회사 사장님인데. 그죠? 사장님이에요. 직원들 월급 못 주잖아. 자기 직원들. 볼 때마다 싸우죠. 볼 때마다. 그럼 이분들은요. 안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면요. 예, 이 목을 잡고 난리 납니다. 예,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원시적으로 싸워요. 안 나타나시죠. 이분도 안 나타나시죠. 험한 꼴 보여야 되니까. 계속 피해 다니죠. 예, 저희가 부르면요. 예,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밖에서. 안 나옵니다. 자기들 안 나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밖에서만. 무서우니까. 이분들 무서우니까. 자, 그래도 돈을 안 주면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이분은 돈을 줄 수 없어. 그죠? 왜요? 돈이 딴 데로가 박혀 있다니까. 몇백억이. 돈 없죠? 그럼 돈은 나올 때가 어디예요? 건축주죠. 건축주. 저기서 돈이 나와야지 돈을 결제받아요.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장악하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점유를 어떻게 해서? 장악을 해서 이 주인한테서 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나오게. 저희가 공사대금 결제를 90%까지 했어요. 이분한테 줘서 90%를. 그럼 10% 남았죠? 그럼 공사 끝나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주고 있었어. 안 주고. 공사 다 일로 건물 넘어와야 나머지 10% 준다는 거죠. 계약에도 있는 거고. 예. 이쪽에서 이제 이분 담당자가 모셨어요. 뭐라고요? 이쪽에서 일로 직접 주는 직불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럼 나머지 10% 어떻게 할게요? 까면 될 거 아니야. 원래 일로 줘야 되는 거죠. 일로 줘야 될 10%를 누구한테 주세요? 직접 일로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대금을 감하겠습니다. 감액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안 주면 이분들은 뭐를 장악하세요? 점유를 장악하죠.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이게 유치권이다. 그럼 유치권의 목적인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이 건물이? 채무자 거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제3자 거예요. 제3자 거. 바로 이 유치권의 목적인 이 건물은 채무자 소유인 게 보통이죠. 근데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도? 제3자 소유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채무자 소유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소유여도 돼요? 누구 소유? 제3자 소유여도 유치권의 목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저희가 계속 안 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이요? 농성을 하러 갔어요. 어디로요? 저희 사무실에요? 여기로요? 갑한테 가서 농성하면 그게 영업방해로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업방해죠. 왜요? 이분은 채무자가 아니라니까. 여기 채무자 아닌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채무자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의뢰. 그래서 의뢰 사무실에 찾아가서 40명이 농성을 했어요. 예, 사당 나오라고. 그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죠? 채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누구 거도 돼요, 이게. 다 돼요, 이게. 이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라서 그래요?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거예요, 제3자 것도. 바로 지금 채권하고 뭐 하고요? 유치권이 극명하게 바뀐 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채권은 누구한테도요? 채권은 오로지 누구한테요? 채무자. 이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이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이게. 근데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유치를 하는 이유는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돈 받으려고 그러죠. 뭐 받으려고?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 받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2번 쌍괄호 2번. 서론의 쌍괄호 2번.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무슨 물권? 법정담보물권. 법정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한 거예요. 법정이 뭐라고요? 법률 규정으로 인정된 거예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설정 계약도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뭐가 필요 없어요? 계약도 필요 없고 뭐도? 등기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밑줄이요. 뭐가 필요해요? 점유가요. 점유를 장악하게 해야 돼요. 뭐를 장악한다? 점유를 장악하는 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계약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세탁소에다가 옷 세탁해달라고 맡기죠? 그죠? 그 세탁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옷을 안 주죠? 유치권이에요, 그게. 다음 성립요건 2번이요. 320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320조가 유치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거기 가로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가로. 그럼 이 물건이 내 거예요?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이어야 돼, 이게. 내 물건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남의 물건이어야지. 내 물건이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점유한 자 동그라미. 뭐 한 자? 점유를 해야 돼, 점유한 자. 점유가 유권이라고 그랬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의 밑줄 그으세요. 관하여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요, 채권. 그럼 물건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물건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그 물건에다 쓰세요. 건물에서 뭐가 생겼어요? 채권. 무슨 채권? 공사대금 채권. 쓰세요. 무슨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죠? 어디에서? 이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 공사를 해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채권이 변제기 동그라미야. 그 채권이 뭐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을 때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뭐 할 권리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밑줄. 이게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자, 첫 번째 쌍괄호 1번 보세요.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목적물에 동그라미요.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발생해야 돼요? 채권 발생 동그라미. 그리고 채권자가 목적물에 뭐를 장악해야 해야 돼요? 점유를 장악해야 됩니다. 점유 장악의 동그라미요. 누가 장악을 해야 돼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가 장악해야 돼요. 채권자가. 그렇죠? 단 채권자의 점유가 뭘로 인한대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점이어야 돼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죠? 그럼 점유가 무슨 점이어야 돼요? 적법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쌍괄호 1번에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생겨야 돼요?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 채권이 발생해야 되죠? 써보겠습니다. 그거를.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발생할 것? 채권이 그 목적물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 건물에서, 건축물에서, 세탁물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세탁비 채권 생기죠?
자동차에서 자동차 수리해주면 뭐가 생겨? 차량에서 수리비 생기죠? 그 수리비 채권 생겨. 수리비. 건축물에서는 뭐가 생겨요? 공사비 채권이요. 무슨 채권? 공사비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차량이나 세탁물에서는 뭐가 생겨요? 수리비나 수선비 채권이 생기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물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가 있다? 연관성. 연관성을 우리 법학에서는 어려운 말을 써요.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연관성이 연관성. 근데 시험엔 이렇게 나와. 결련성이라고. 뭐하고 뭐하고요? 건축물하고 공사대금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건물이요. 건물이 A 건물 있고 여기 C 건물 있고 B 건물 있어요. 이때 이 채권자가 공사해 준 거는 이 A 건물이다. 어느 건물 해줬어요? A 건물 공사했죠. 근데 건물을 아파트를 하나만 줘. 여러 동죠. B동 그다음에 C동 여러 동 짓죠. 그럼 이분이 점유를 장악해야 되는 건 어느 걸 장악해야 돼요? A 건물을 장악해야 돼. 왜? 이분이 채권이 생긴 게 어디에서 생긴 거니까? 이걸 점유를 해야 돼. 이걸. 그럼 이 채권하고 이 건물하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 엉뚱하게 이거 점유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B동이나 C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거를? A동이요. A동 건물을 점유를 해야 되죠. 왜? 채권이 어디서 생긴 거니까? A동에서. 이걸 결련성이 있다고 그래. 결련성이 있다. 그럼 채권자는 저 A동 건물을 뭐를 장악하면 돼요? 점유를 장악하면 되죠? 이 목적물에 뭐를 장악한다? 채권자가? 점유를. 차량이든 건축물이든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를. 누가 점유를 장악해야 돼요? 무자 채권자. 채권자죠?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돼요. 채권자가. 누가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 건물을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채무자가 하면 안 돼요. 채무자 말고 누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점유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단 불법 점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법 점유 안 되죠?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점유 제외요? 불법 점유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요.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뭐에 있을 것? 변제기요. 변제기. 변제기가 12월 말이다. 12월 말 돼야 그때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변제기 전에 돈 달라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뭐에 도래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뭐를 장악하고? 점유를 장악하고. 그러면 유치권이 생겨요.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요건이 동그라미 4개예요. 1. 목적물. 목적물에서 뭐가 생길 것?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물에 뭐를? 점유를 장악하고 네 번째는 채권에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동그라미 몇 개요? 4개요.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간단 명령. 자, 읽어보겠습니다. 쌍가루 2번. 쌍가루 2번에 목적물과 채권 발생 간에는 뭐가 있을 것? 연관성. 연관성을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세 번째 공사 수급인이 누구요? 업자. 건축업자가 수급이네요. 건축주는 도급인. 업자는 뭐라고 그래요? 수급인. 공사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하여 뭐를 장악하고 있어요?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건물하고 뭐하고? 공사대금 채권 발생 간에는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뭐하고 뭐가 결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 동그라미요. 건물 동그라미, 공사대금 채권 동그라미. 서로 그게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네 번째,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준 경우. 강아지가 사람 물 수 있죠? 그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치료비죠, 치료비. 치료비를 누가 줘야 돼요? 강아지 주인이 줘야죠. 건물주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줘요? 개주인이 줘야죠, 개주인이. 물린 사람한테, 그죠? 이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동물이죠, 개.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만 유치권이 생기는 거야. 개를 못 잡으면 채권만 있는 거예요. 개를 붙잡으면 유치권이 생기고 개를 놓치면 채권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은 물건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그 다음 5번. 쌍괄호 5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쌍괄호 1번하고 쌍괄호 5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보증금이요. 임대차 보증금 1억의 밑줄이요. 뭘 줬어요? 보증금 1억을 넣고 세를 얻어 들어가죠. 이때 기간 종료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있어요. 빼줘요? 못 빼주고 있어요? 그럼 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가야죠.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 생기죠. 그 반환 채권의 밑줄이요.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의 세주인에게 건물의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채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목적물에서 채권이 얻어져야 되죠. 건축물에서 뭐가 생겼어요? 공사비 채권이 생겼죠. 채권 얻어진 게 바로 이 건축물, 이 목적물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보증금은 그러면 내가 세를 얻을 때 보증금 넣죠? 그죠? 보증금 1억을 넣습니다. 누구한테요? 건물 공사하라고 준 거예요? 공사하라고 준 거예요?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죠? 공사에 쓰여진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보증금 1억은 공사에 쓰여진 돈이 아니에요. 쓰세요. 공사에. 건물 공사에 쓰여진 돈이 아니다.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뭐가? 공사비 채권. 바로 채권이 그 건축물에서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공사에 쓰여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뭐 할 권리요? 유치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건물에 유치권이 없다. 그래 뭐 가지고는요? 보증금 가지고는 뭐를요? 건물을 유치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래서 주인이 뭐 안 빼준다고요? 보증금 안 빼준다. 보증금 안 빼준다고 뭐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유치권. 건물 유치권 행사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라고 쓰인 돈이 아니니까요. 공사에 쓰인 돈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건축물에서 생긴 채권이죠. 그거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지만 보증금은요. 임대차 무슨 금? 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은 건물하고는 결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련성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 시험에 이게 압도적으로 잘 나와. 압도적으로. 야 보증금은 공사라고 쓰인 돈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유치권을 걸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반드시요. 유치권 얘기를 하려면 뭐하고요? 목적물하고 채권하고 뭐가 있을 것? 결련성. 즉 목적물에서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발생할 것? 채권이 발생할 것. 뭐에 관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채권이 발생하는 걸
목적물과 채권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하면 결련성이 제일 중요해요. 됐죠? 다음 효력 3번. 뒷장 넘어가서 효력. 목적물의 점유하고 인도거절. 점유 플러스 인도거절. 이게 유치권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유치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다? 점유 플러스 뭐 하는 거? 인도거절이에요. 점유하고 뭐 거절하는 거? 인도거절하는 거야. 인도거절. 이 하청업자가 돈을 안 주면 계속 건물을 뭐하고 계세요? 건물을? 점유하죠? 뭘 줄 때까지요? 공사대금. 공사대금 가져와. 그러면 내가 건물 넘겨줘. 그전에는 택도 없어. 그래, 뭐를 장악하고 있어요? 점유를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를 해요?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인도 거절하는 거죠. 인도 거절. 인도 거절이 뭐야? 버티기 쓰세요. 버티기.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 뭐 하는 거? 버티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이게 유치권이에요. 두 가지가 유치권의 개념이에요. 뭐를 장악할 것? 점유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것? 인도를 거절하는 게 유치권의 본체적 요령입니다. 이게 본체예요. 유치권의 본체.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반환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인도거절이에요. 인도거절. 거절 위에다 쓰세요. 무슨 거절? 인도거절. 두 번째, 공사대금 채권자인 건물의 유치권자가 채권자죠? 점유하던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요. 이런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변동되면 유치권자는 누구에게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가요? 이 건물주가 이 사람이죠? 경매를 넘어갔어요, 이게요. 새 주인으로 바뀌었죠? 돈 달라고 그래야죠? 미수금 내놓으세요. 미수금 주십시오. 누구한테요? 새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틀리는 거예요.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가? 그랬죠? 거기다 쓰세요. 채권은 미수금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얘한테만 하는 거죠.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돈 달라고. 누구한테만 안 되는 거예요? 새 주인에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해요? 못해요? 제3자한테 건축주에게도 못하는 거죠. 왜요? 채권이 뭔데요? 채권이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그래, 채권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이란 누구한테만? 채무자인 당사자에게만 쏠 수 있는 거예요. 총을. 그죠? 그죠? 제임스 본드가 총을 빵 쏘잖아. 이렇게 빵 쏘죠. 누구한테 겨냥해야 돼요? 특정의 채무자에게 이걸 빵 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쏘면 헛방이에요? 제3자에게 쏘면 헛방이야. 헛방. 여기다 쏘면 헛방이야. 이게. 오로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빵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오케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할 수 없어요? 새 주인에게 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게 채권의 한계예요. 채권의 한계. 그런데 3번이요. 이때 유치권자는 새 주인이 건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죠. 새 주인이 건물 달라고 하죠.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여기서 관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미수금 채권 요구죠. 채권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 요구. 이건 누구한테 요구하라고요? 채무자한테. 제3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채무자.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채권이니까. 근데 두 번째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인도 거절하는 거죠. 이 유치권은 물권이죠.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기 때문에
이게 물권의 성격을 갖는 거죠. 물권이니까 누구한테도요? 채무자한테만요. 모든 사람에게 버틸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서? 물권이니까 누구한테도요?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얘가 달라고 그래도, 주인이 달라고 그러든 제3자 세주인이 달라고 그러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을. 그러니 채권하고 뭐하고요? 물권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르다. 분리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를? 채권과 뭐하고? 물권인 유치권은 별개다. 들어오시나요? 따라서 돈 받으러 가야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죠? 돈 받으러. 왜? 이 채무자가 올 거 아니야, 그죠? 어디로 도망갔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오죠? 그럼 누구 집에 가야 돼? 이분은 돈 받으러? 채무자 집에 가서 문 앞에 기다려야지. 여기 가서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난동 피면 이게는 주거 침입이에요. 영업방해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이거는. 근데 유치권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인도 거절하는 거죠? 돈 줄 때까지 이걸 장하가 안 주는 거죠? 누가 와서 달라고 그래도? 세주인이 달라고 그래도 거절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구별됐어요. 됐죠? 다음 쌍괄호 2번 경매권.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다. 동그라미요. 경매. 이때의 경매는 무슨 경매요? 환가를 위한 경매 밑줄이에요. 무슨 경매? 환가. 환가가 뭐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 물건을 뭘로? 돈으로 바꾸는 거. 이걸 무슨 경매? 환가.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강아지가 어린아이를 딱 물었어요. 그죠? 그게 실명된 경우도 있어요. 그 요즘은 또 강아지 큰 거 키우잖아요. 그죠? 순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이 때리잖아. 때리면 얘가요? 때려도 순한 줄 아냐? 그리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다치잖아요. 얘가 다치잖아요. 예, 그 유치원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애들이요. 예, 집사람 말로 그러더라고요. 쇠가 있어도 다 말아먹는데요. 그 유치원 운동장이나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쇠로 돼 있거든요. 다 없어집니다. 다 6개월이면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있잖아요. 쇠 자전거 있잖아요. 6개월 뒤면 저희가 40대 갖다 놨어요. 운동장에. 6개월 만에 하나도 없어요. 다 부셔버립니다. 나사가 요만큼이라도 흔들리잖아요. 다 돌려놓고요. 다 부숴버립니다. 그 차 안에 유치원 버스 있잖아요. 그 차 안에 있는 버스에 나사든 그 밴드든 조금이라도 흔들리잖아요. 다 찢어놓습니다. 호기심 천국 아니에요. 얘네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죠? 다 버립니다. 다. 예. 그래서 쇠도 씹어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도 그래요. 애들이 자기야 쇠도 다 씹어먹어. 6개월 되면 다 없어. 그럼 아무리 단단한 걸 갖다 놔도요. 6개월 뒤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저 자전거가 얼마나 가? 저는 한 2, 3년 갈 줄 알았어요. 새 자전거를 튼튼한 걸로 갖다 놨거든요. 쇠로 된 거를. 6개월 됐더니요. 4대 남고요. 다 부서졌습니다. 다 부서져 있어요. 강아지가 아이를 물었어요. 그럼 치료비를 줘야죠. 이때 그럼 유치권자는 강아지를 붙잡아야죠. 붙잡아다가 데리고 와야 돼요. 뭐 받으려면? 치료비 받으려면. 그러면 이 강아지가 내가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개 집에 넣어줄 수 있지만 강아지가 없으면, 개 집이 없으면 늘 집이 없죠. 그럼 계속 보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환가를 위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이게 환가 경매예요. 보관이 어려우니까. 써보세요. 뭐가 어려우니까? 보관이 어려우니까 돈으로 환가하는 거야. 그 경매를 무슨 경매? 환가를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 저놈의 강아지.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해서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표. 뭐가 이제 인정 안 돼요? 우선 변제. 내가 돈을 먼저 못 차지해요. 먼저. 경매를 해도 뭐를 못 차지해요?
돈을 내가 못 차지해요, 먼저. 그럼 이런 말이 되네요. 이 건물에 보세요. 이 건물에. 건물 유치하고 있었죠? 병이 유치하고 있었죠? 이때 얘가 경매 쳐요, 못 쳐요, 저 건물? 경매 칠 수 있죠. 그 경매 대금이 만약 10억 나왔다 이거죠. 얼마 나왔어 이게요? 10억. 배당금이죠. 배당금 10억 나오면 얘가 10억 다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왜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차지해요? 저당권자가 먼저 빼가요.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별 3개.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를 차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세요.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누구한테는 인정돼요? 저당권은 이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를 자기가 받아요. 우선 변제를. 배당에서. 근데 누구한테는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하고 유치권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유치권자인 업자들은 경매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는 거지. 넣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옆에도? 저 정신없는 인간아. 그죠? 누구 좋으라고? 저당권 좋으라고 네가 왜 경매를 넣냐? 말리는 거죠. 경매를 안 넣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세월이 가는 거죠?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하염없이요.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려요? 쓰세요, 거기다. 하염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돈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유치권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면서 돈 주겠지. 줄 거야. 주인이 줄 거야. 저 새 주인이 줄 거야. 라고 뭐 하는 권리? 하염없이 뭐 하는 권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채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요? 채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지거든요. 뭐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죠? 몇 년? 10년 방치하면.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 10년 뒤에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유치권 없어져요. 그게 유치권 소멸이에요. 4번 봅니다. 파란색 4번 마지막. 유치권자가 뭐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뭐 상실이요? 점유 상실. 점유를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이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유치권 행사라는 거는 뭐를 장악해야 돼요? 점유를 장악해야 되는 거죠? 점유가 유치권의 생명이에요. 점유가. 그래야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주인이요. 보통은 세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돈을 줘가지고 해결을 보죠? 그죠? 근데 돈을 안 주고 해결하는 수가 있다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거 보세요. 나이트클럽을 경매로 받았어, 이거를. 누가 받았어요? 세주인이. 나이트클럽이에요. 누가 주로 운영을 하세요? 예. 주먹 세게 이거 예, 해주세요. 주먹 크죠? 이분들이 운영하세요. 그럼 여기 주먹이죠? 그죠? 꼭 주먹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요즘은 다른 데가 계시답니다. 공부하신답니다. 이거 많이 공부하신대요. 실질적으로. 예. 예전이나 그랬죠. 지금은 공부를 해가지고 해결한답니다. 벤처 투자 많이 하고요. 다른 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주인이 아니 저거를 인수를 했는데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병이. 그죠? 유치권자가 점유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유치권을 풀어내는 거는 유치권을 풀어서 없애는 방법은 이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를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사 두면 돼요. 그죠? 해결사를 보내서 뭘 풀으면 돼요? 점유를 접수해라. 이게 접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를 접수하면 돼요? 점유를 뺏어가지고 오면 유치권은 끝나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를 뺏기면? 점유를 뺏겨버리면 사라지게 돼요.
바로 물리력이에요. 물리력. 이 유치권이 원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뭘 뺏기면 끝이에요? 점유를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면 유치권은 박살나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거예요. 쇠방망이로 막 치는 게 이거예요. 뭐 뺏으려고? 점유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이 들르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부서의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가 뭐를 위반하면? 선관주의를 위반하거나, 밑줄으로 세요. 선관주의가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선관주의라고 그래요. 관리를 잘해달라 쓰세요. 선관주의가 뭐라고요? 관리를 잘해달라. 관리를 잘하는 거. 그걸 무슨 주의? 선관주의. 아까 강아지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강아지가 나의 강아지예요? 남의 강아지야? 남의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죠? 돈 받으려고, 치료비 받으려고. 그죠?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게 선관주의예요. 관리 잘하라고. 밥 주고 때 되면 목욕시키고. 그걸 무슨 주의? 그걸 소홀히 하면 유치권 없어져요. 뭐를 소홀히 하면? 선관주의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뭐 없이요?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3개예요. 동그라미요. 승낙 없이 뭐하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없애버리는 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 끝냈습니다. 자, 유치권은요, 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채권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장악하고 돈 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본체죠? 점유에서 인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의 본체고 핵심입니다. 엑기스. 그죠? 이때 채권은 돈 달라는 요구해야죠.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인도 거절은 이게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뭐하고 뭐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채권과 물권을 분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학습의 포인트. 그럼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해요? 요건이 있어요? 목적물에서 뭐가? 채권이 발생하고 목적물을 내가 뭐 할 것?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불법 점유 말고.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장악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계약 총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